여기 잘생긴 청년을 보십시오. 뛰어난 지성의 독실한 신자이며 만능 스포츠맨인 그는 영국 국왕으로 당대 르네상스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살을 넘긴 뒤 요렇게 역변합니다. 그의 역변만큼 행적도 달라지는데 그는 처형된 2명의 와이프를 포함 6명의 아내를 두고 수많은 총신들을 숙청한 데다 온갖 질병을 탈고 살며 짜증과 진상을 부리고 아랫사람들을 닥달하는 그야말로 괴물로 변하는데 그가 바로 헨리 8세였습니다. 18세의 젊은 국왕은 선왕 헨리 7세의 음침한 이미지를 잊게 해준 활기 넘치는 새로운 영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총신들 목을 날리며 치세를 시작했고 서포그 백작 드라포를 처형하기도 했지만 치세 전반기는 대체로 평화로웠습니다. 안으론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고 밖으론 재상 토마스 울지의 정책에 따라 강대국을 견제하는 줄타기 외교를 시전하며 가끔씩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는 영국 특유의 대외 정책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1527년부터 그의 치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혼 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형수였던 캐서린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정략이었고 사실 부자연스러운 이 혼사가 자신의 대를 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 데다 40살을 바라보던 나이 때문에 그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총애하던 왕비의 시녀이자 신흥가문 출신 엠블린을 왕비로 삼고자 합니다. 문제는 교황의 허가가 필요한데 하필 그 당시 교황이 카르로스에게 겐세이를 시전하다 로마가 박살이 난 상황이다 보니 헨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간 큰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이혼을 추진 못한 토마스 울지를 숙청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니 바로 자신이 교황을 대신해 교회의 수장이 되기로 한 겁니다. 내 이혼은 내가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534년 수장령이 공포됩니다. 다만 종교개혁이 그저 왕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으니 당시 16세기 유럽은 그야말로 종교개혁이 한창으로 영국도 그 영향을 받았으며 르네상스 분위기 속에서 급진적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거기다 영국 특유의 배타적 감성은 교황의 범세계적 권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종교개혁은 비교적 쉽게 추진됩니다. 거기다 종교개혁은 헨리에게 또 다른 부산물을 안겨주니 바로 돈이었습니다. 전쟁엔 많은 돈이 들고 화려함과 예술을 사랑한 그의 취향도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수도원 해상과 재산 몰수는 이를 한방에 해결해줍니다. 토마스 크로멜의 주도하에 막대한 양의 돈이 국고에 환수되고 왕은 이를 자신의 측근 세력들에게 뿌려 공범으로 만들고 한편으로 이 틈에 낀 중산층 젠틀리 계층은 막대한 이익을 보며 왕의 지지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난리법석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엠블린은 딸만 낳고 계속된 사산으로 실망감을 주자 1536년 헨리 8세는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고 제인 시모어와 재혼을 합니다. 그녀는 1537년 왕세자 에드워드를 낳지만 산고로 사망하고 다시 독일 귀족가의 클리부스의 앤과 재혼하지만 얼마 안가 다시 이혼. 사생활적인 면에서 계속 파란이 일어납니다. 클리부스의 앤을 추천한 건 사실 토마스 크로멜로 영국 내 신교 세력 강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그의 명을 재촉합니다. 토마스 크로멜은 종교개혁과 관료제 정비를 주도해 중앙집권에 큰 기여를 하지만 왕은 크로멜을 향한 귀족들의 원한을 위험스레 여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더해 크로멜의 어설픈 맞선 공작은 그의 짜증을 폭발시킵니다. 결국 크로멜의 숙적 하워드가의 속살거림에 넘어가 1540년 크로멜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다시 하워드가의 여성 캐서린과 재혼하지만 헨리 8세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 결국 처형당하고 마지막 왕비 캐서린파의 보살핌을 받으며 9년을 보냅니다. 왕은 마상 경기에서 얻은 부상이 심해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우울증과 폭식증이 겹쳐 점차 비대해져 가는 데다 짜증과 신경질도 심해집니다.
궁정은 아부꾼과 야심가들이 판치는 복마전으로 변해가고, 이렇게 어두운 말년을 보낸 헨리 8세는 만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럼 헨리 8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저 한 시대를 흔들고 깽판친 네로 같은 폭군이었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게, 그의 사후 영국은 오히려 열강으로 거듭납니다.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에 묶인 부가 젠틀리에게 분배되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를 촉진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틀이 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만든 중앙집권 체제는 영국을 체계적인 근대국가로 바꾸어 사학자 제프리 헬턴은 튜더 혁명론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선 어쨌든 나라는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왕의 사생활은 그저 흥미진진한 한편의 드라마일 뿐, 오히려 헨리 8세의 강건한 이미지와 카리스마의 열광에 대중들 사이에서 그럭저럭 인기를 유지합니다. 드라마 튜더스에서 헨리 8세를 만난 차프이스 대사가 말합니다. 전하의 치세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억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헨리 8세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인간이든 아는 인간이든, 그는 어떤 형태로든 후대에 기억될 만큼 강렬한 영향을 남겼음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강렬하게 기억된 헨리 8세 인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